안녕하세요, 카이노시스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모국인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취지에 맞게 오늘은 영어 대신에 한국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2024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헌정하는 작품입니다. 작가 한강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히라보 시간 등의 작품을 썼으며 특히 이 중에서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의 이름과 이번에 만드는 작품 제목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강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한반도라 불리는 작은 반도에서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500년 이상 가는 조선 왕조 체계를 유지했을 정도로 역사 깊은 나라입니다. 요즘 잘 알려지고 있는 K-드라마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왕조로 돌아가는 설정이 많은 것도 그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0여 년간의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들이 지금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이름을 올릴 만큼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DIY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소재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70여 년간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2차 산업인 소재와 제품 생산 공장들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선진국화되면서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에 치중하면서 2차 산업을 해외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재나 부품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제 공방을 나와보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서 아크릴, 합판, MDF, 기계, 부품 등 다양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DIY를 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큰 경쟁력이더군요. 부품이나 소재를 직접 봐야 거기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해서 쓸 수 있는 소재들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크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아크릴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듯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 세계 2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소독과 동독이 통일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여전히 진영 대결을 하면서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대한민국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나누어 부르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사회체제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만들어낸 사람과 만든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인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는 보통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는데 한글은 그 어느 언어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새로운 문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문자는 1443년에 조선 왕조의 제4대 국왕인 세종대왕이 완성한 문자입니다. 30여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천 가지의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문자죠. 특히 자음, 모음 모든 글자는 그 고유의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 히읗의 경우는 영어의 H와 음가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모음인 아는 영어의 A 발음 중에 아로 발음될 때와 거의 같습니다. 니은은 영어의 N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는 영어로 HAN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강은 영어로 GANG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항상 같은 음가로 발음된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에서도 글자들은 자기 고유의 음가 그대로 발음됩니다. 이번 작품명인 한강도 조금 있다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수천 개가 됩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소설 대지를 집필한 세계적인 작가 펄벅의 말입니다. 너무 독특한 발음을 제외하고는 인간 언어의 발음을 거의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전 세계 언어의 발음 기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언어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영국의 왕립학회 과학도서상 수상작인 총균회의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리학적 접근으로 구대륙과 신대륙의 문명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잘 풀어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1990년에 제정한 문맹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공로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 세종대왕상입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한글이 특별한 위치에 대해 유네스코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같은 글자가 동일한 소리를 낸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영어 알파벳의 모음이나 자음은 여러 단어에서는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익혔다고 영어 문장을 쉽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소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를 단지 몇 시간의 노력으로 모두 읽어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도 반나절 안에 한글을 익힐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단어들의 의미를 모두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판이나 책자의 글씨들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알파벳을 문자의 근간으로 하는 유럽인들에게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도형이나 이미지 같고 심지어는 사이버펑크한 느낌까지 난다고들 합니다. 한국 도시의 간판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호 같은 것들의 나열로 보일 겁니다. 단 몇 시간의 노력으로 그 추상들이 의미를 가지면서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DIY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라면 노력을 기울이는 몇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섯 번째, 수도의 도심지에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에 흐르는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 면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은 굉장히 큽니다. 서울의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한강은 그 폭이 평균 1.4km에 이릅니다. 강폭만으로 비교한다면 영국 런던의 템스강이나 프랑스의 센강, 독일의 라인강보다 훨씬 큽니다. 한강과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강들은 아주 작은 편이죠. 한강에서 한은 아주 크다,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강은 river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강이라는 의미는 아주 큰 유일한 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글은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글은 아주 유일한 글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 만든 작품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한강을 모티브로 한 테이블입니다. 서울의 원래 모양 그대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한강과 25개로 나누어져 있는 구의 경계를 표시하고 각 구의 이름은 한글의 자음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강은 지도의 축적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강은 리버라는 의미라 말씀드렸죠. 방위를 한글로는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합니다. 각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라는 의미입니다. 강의 동쪽은 강동이라 부릅니다. 강의 북쪽은 강북, 강의 서쪽은 강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강의 남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강남.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강남 스타일. 바로 강남 스타일 할 때 그 강남입니다. 한강의 남쪽 지역인 강남이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 여기에 클럽 등이 많이 있거든요. 싸이라는 가수가 여기 강남 지역을 소재로 만든 노래가 바로 강남 스타일입니다. 말춤으로 유명하며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BTS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한국의 소년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한글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비읍, 티옷, 시읒이 영어 알파벳 음가로 BTS입니다. 한글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은 노력으로 아주 큰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낯선 문자지만 그 문자 체계 자체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왜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최고의 문자로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노벨문학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권에서 만들어진 노벨상의 특성상 타 언어권의 문학작품이 그 심사 대상에 오르고 수상을 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적으로 높아지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 K-팝, 영화, 보컬 그룹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류라고 일컬어지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BTS라는 남성 그룹이 있고 블랙핑크라는 여성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나라의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작가의 이름이 한강입니다.
여러분들께 한국을 소개하고 한글을 소개하고 한강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마침 작가의 이름이 한강이라는 데서 이번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작품들도 그러한 바탕 위에 만들어가고 싶네요. 전 저의 공방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부품들과 공구와 기계들을 모아왔고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튜닝해가면서 공방을 업그레이드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작품들을 보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제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분들에게는 진정한 영감은 그러한 당신의 솔직한 표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아이디어를 참고하면서 새로운 걸 추구해 나가는 사고방식은 우리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행복하며 여러분들의 나날을 채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